네, 안녕하세요. 차탄상입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지금 영상 찍어드리는데, 많은 분들 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 주가가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지가 않네. 아쉽다.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첫 번째로 일단 전고점 구간에 매물대 맞고 밀린 상태에서 뭐요? 이탈 후에 저항. 그죠? 그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이탈 후에 저항. 또 이 구간에서 이탈 후에 저항. 뭐요? 고점을 낮추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고점을 낮추는 흐름 자체는 도대체 왜 발생하겠습니까? 이 매물대에서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량이 어떻게 올라가다 빠지고 올라가다 빠지고 그죠? 여기 매물 있는 사람들이 던지는 거예요, 계속. 그럼 뭐요? 이 흐름이 바뀌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흐름이 바뀌려면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물량을 던질 때 누군가가 받아서 이걸 받아서 올려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지금은 매물대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던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올라가서 이 정고점 구간 이 9만 원대, 9만 2천 원대를 뚫어준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만약에 뚫어준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상하다. 원래 이 구간 매물대에서 사람들이 던지는데 이 던지는 매물대를 돌려 세웠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돌려 세웠네 라고 하면 아, 이 구간에서 던지는 물량을 누군가가 받고 있구나.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구간에서 한국항공우주가 위로 상승 전환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다? 전고 뚫고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자, 우리가 지금 구간을 보면 이 98,000원 찍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돼요? 급락이 나왔죠. 그쵸? 이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털렸어요. 어떤 사람이 털렸냐면 밑에서 수익 중이었던 사람들도 수익 실현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땐 과거의 앞에 거가 매물대 보이시죠? 자,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도 지금까지 아마 10년 지났지만 물려있는 사람 물려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오래 기다렸는데, 그죠? 오래 물 타면서 오래 기다렸고 수익권으로 돌아선 상태에서 더 가나 싶었는데 주가가 어떻게 급락이 나오니 여기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슬슬 매도에 대한 관점이 생긴 거죠. 본전이 왔을 테니. 본전에서 수익 구간이 됐다가 10년 만에 이 다시 손실 구간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의 물량을 털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 매물이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저는 이거 물량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게 되면 어때요? 팔라고 흔들고 있단 말이야. 야, 너희 물량 애들 팔아. 팔아. 팔아 흔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한국화공우주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좋게 나온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가를 여기서 버티고 있다라는 건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우리가 기사를 잠깐 보면 방사청 KF21 안정적 양상과 적기 전력화 차질 없이 추진한다라는 내용인데 자, 국내 기술로 개발된 첫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갔다. 자, 방위산업청은 국내 최초 자체 개발 전투기인 KF-21 양산 1호기가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자, 이날 오전 방사청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주관으로 열린 양산 1호기의 최종 조립 착수 행사에는 국방부, 공군 국박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양산 계약업체 등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 자, 여기 보면 2024년도 7월 최초 양산 사업에 착수한 이후 작은 부품 가공에서부터 중요한 구성품 제작 및 동체 조립 단계를 거쳐 이번에 최종 조립 단계에 본격 진입하게 되었다. 자, 뭐가 생겼어요? 기대감이 생겼죠. 자, 방사청은 체계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항공기 양산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조립에 들어간 양산 1호기는 공군의 수락 시험을 거쳐 오는 26일 하반기에 공군에 인도된다. 1년 정도 남았죠. 방사청은 한국 공군의 미래를 열어갈 KF-21 최종 조립 착수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연구개발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KF-21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가시적으로 열어놔야겠구나. 저게 결과적으로 양산된다라고 했을 땐 뭐 해야 돼요? 양산된다라고 했을 땐 수출에 대한 부분도 열어놓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게 있어요. 사실 이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 있죠.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엔진이 아닙니다. 보잉사 있죠. 보잉사에서 받아오는 엔진이요. 그러면은 이 KF-21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국 정부의 스탠스.
너희 전투기 파는 건 좋은데 이거 우리 엔진 들어가잖아. 너희 팔지 마. 야, 엔진 공급해주지 마. 아, 너희가 쓰는 건 모르겠는데 수출할 때 엔진 공급하지 마. 그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결과적으로 최신형 전투기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는 수출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나라들, 그 동맹국 있잖아, 동맹국. 동맹국엔 수출이 될 텐데 동맹국을 제외한 국가들에는 수출을 제한적으로 통제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해결해야 할 방안이지만 어쨌건 KF-21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는 살아있다라는 거고 미국에서 이 항공 MRO 산업, 조선 MRO 산업 즉 이제 국내 이제 사업체들한테 이제 MRO 수리 정비 관련 부분들 사업을 항공까지도 이제 맡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긍정적인 협력 관계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긍정적인 협력 관계를 토대로 뭐요? 기대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이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이러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반영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주가가 상승 탄력 나오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21선 잘 지키고 있고요. 제일 좋은 건 21선 안 무너지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61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혹시나 내려와주면 이거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움직임을 보면 이 전고점 매물대 거래가 터졌죠. 이 거래가 터진 구간에서 뭐 하고 있어요?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이 거래가 터졌다라는 건 이 구간에 뭐요? 이 구간에 매물이 쌓여 있다라는 건데 이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을 뭐 하고 있어요? 거래량 없이 물량만 받아서 소화하고 있다. 이거를 핵심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터졌죠. 거래가 터진 부분을 시가와 종가 부분, 고가와 저가 부분을 봤을 때 뭐요? 버텨내고 있다. 매물을 소화해주고 있다라는 거고 아까 제가 말한 61선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안 판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 구간에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흔들어 주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61선까지 밀릴 수 있는 거를 대비해서 추가 매수에 대한 구간도 정해놓고 지금은 손절보다는 긴 호흡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는 계속적으로 가져가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또한 현 구간에서 이 전체적인 이 방산 대장 현대 로템이 최근에 좀 많이 약했죠. 약했던 부분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약했고요. 이런 약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얘가 지금 후발주자긴 하지만 이슈에 대한 부분만 한번 터져주면 단기적인 상승 탄력 받을 때 강하게 올라가는 친구니 조금만 더 천천히 진득하게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현 구간에서 크게 걱정하지 마셔라 라는 거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제가 뭐 지금 최근에 방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진단 키트는 항상 어제 단기 파동으로 움직였고 정말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면 단기적인 상승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테마성 자금이 많이 몰려있는 정책주에서 개인 투자자를 털어내려는 흐름밖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전선주, 원전, 조선, 방산, 화장품 이 섹터로만 계속 봐라. 그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계속 우리는 방산 요 부분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는 꼭 잘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은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일단 많이 올라갔죠. 올라간 놈이 더 갈 수는 있지만 한국항공우주가 충분히 매력 있는데 주가가 많이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카이 한국항공우주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또한 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010-920-6329로 항공이라고 남기셔서 꼭 들어오셔라 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한국항공우주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죠? 계속적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또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추적 관찰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이러한 부분들 같이 한번 집중해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뭐 나중에 10만원 뚫고 15만원 막 뚫고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고평가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고평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은 미래의 이러한 가치들, 기대감을 당겨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고평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갔을 때 조심해야겠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구간은 괜찮다. 괜찮고 우리가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때 매도에 대한 타이밍 잡아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들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밑에 구간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이 18,000원, 2만원 구간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주가는 다 올라왔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우리가 요런 그림들 자체가 저는 한국항공우주도 제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과거의 정고점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뭐 요런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변동성 나오는 구간. 그래서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버텨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제대로 잡아 드릴 테니까 요 부분들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요. 두산이라고 남기셔서 매도 타이밍 한번 죄송합니다. 항공이라고 남기셔서 매도 타이밍 한번 제대로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 보시면 이쪽에 우리가 설문조사 한 것도 1,500명 투표해줬는데 다 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도움이 된다, 괜찮다. 따라오기 어렵지만 실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자, 99%의 분들이 만족을 하고 있어요. 별로다, 매우 별로다도 들어가 있지만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죠. 왜? 정말로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꼭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텔레그램방 안 들어오시면 정말 손해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해보자. 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 근데 공부라는 거 거부감 있으신 분 있는데 제가 읽는 글만 올리는 글만 여러분들이 읽어도 도움이 돼요. 이해 안 되셔도 이해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010-9201-6329로 항공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영상 마지막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이 무상증자 관련된 요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건데 이 11,000%의 유보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세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은 또 뭐냐면은 무상증자 관련주 이건데 제가 일단 세 종목 정도 넣어놨고 그리고 어떻게 좀 이 종목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항상 유보율이 중요하죠. 유보율이 최소한 20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유보율을 10,000%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유통 주식도 마찬가지로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최대주 지분율이 한 40% 정도 되고 60%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주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요 정도 사이 되는 종목들 뽑아왔고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요렇게 좀 먼저,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종목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이 좀 커요. 이건 좀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메인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이 4조고요. 유통주식은 500만 주입니다. 그죠? 유보율이 얼마예요? 유보율이 17,000%. 17,000%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상향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마 무상증자가 1대1 정도 내지 1대 0.5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 정배열이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정배열 구간에서 조정 즉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이고 실적 매출이 안정적이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8%, 27% 돼요. 마찬가지 유보율이 계속 늘고 있고요. 11,000%의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안정적인 그죠? 실적의 정배열 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집중해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무상증자라는 걸 왜 하냐면 주주 복지를 좀 위해서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시총이 일단 2,400억이고요. 그 다음 유통 주식이 1,1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잘 가던 주가가 역배열로 들어선 다음에 뭐요?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인데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요. 그죠?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는데 이 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어요. 굉장히 수상하죠.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간다. 그죠?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 유보율이 바로 11,000%예요. 그러니까 즉, 자, 이 친구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친구가 유보율이 이제 11,000%고 실적이 완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거기다 역배열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무상증자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죠. 정배열에서 무상증자는 우리가 크게 호재로 작용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호재긴 호재죠. 근데 역배열에서 무상증자로 주가를 돌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 신경을 써봐야 되고, 우리가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을 보면 뭐 있죠? 자, DS 단석 같은 경우도 1대2 무상증자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구간 2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2.5배 정도의 강력한, 뭐 저가 대비하면 3배죠. 강력한 상승 나왔고요.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제가 감이 좋잖아요. 촉이 좋기 때문에 요거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무증이라고 남기시면 이 종목 세 종목 전달 드릴 건데 이 마지막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요게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010-9201-6329 무증 남겨주시면 제가 무증 예상되는 종목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쪽 번호로 무증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